길이 23m짜리 초대형 오븐 안에서 두 사람이 산채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던 직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저 비명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1998년 5월 16일 영국 레스터. 새벽부터 하베스타임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매출 1,800억을 찍는 대형 식품 공장답게 수십 개의 기계들이 일제히 맞물려 돌아가며 따뜻한 햄버거 번과 롤빵, 식빵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웬만한 슈퍼마켓에 납품되는 빵 상당수가 이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공장 안은 언제나 갓 구운 빵 냄새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그날 한 오븐에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평소라면 빵들이 가지런히 담겨져 나와야 하는데 그날따라 서로 뒤엉킨 채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한 작업자가 천천히 오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안쪽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죠. 매끄럽게 굴러가야 할 기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걸려있는 듯한 끌리는 소리였죠. 원인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빵을 실어 나르는 그리드, 즉 운반용 트레이가 궤도를 이탈해 오븐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출구로 나와야 할 그리드가 내부에 박혀버렸고, 그 위로 빵들이 계속 쌓이면서 출구가 엉망이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오븐이 어떤 오븐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오븐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문을 열었다 닫는 구조가 아니죠. 이건 길이만 23m에 달하는 산업용 터널 오븐입니다. 아파트 건물로 치면 한층 복도보다 훨씬 긴 거죠. 입구에 빵을 올리면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내부를 통과시키며 굽고 반대편 출구로 밀어냅니다. 안에는 당연히 사람이 서 있을 공간 따위는 없습니다. 이 오븐은 오로지 생산 효율만 생각하고 만든 기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븐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측면을 통째로 분해해야 오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석대로라면 방법은 하나, 전문 엔지니어를 불러 오븐 측면을 분해하고 12시간 이상 냉각시킨 뒤에 안전하게 그리드를 꺼내는 것이죠. 하지만 공장 입장에선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도착하고 오븐 측면을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기계를 멈췄을 때 나오는 생산 손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라인 하나가 멈추는 건 막대한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바닥에 떨어진 트레이를 주워서 나오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할 일도 12시간 동안 냉각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공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구 쪽으로 사람이 직접 기어들어가 그리드를 줍고 나온다. 이 임무에 투입된 건 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두 명의 정비공이었습니다. 47세의 데이비드 메이스, 그리고 44세의 이안 에릭슨. 이 공장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공장 구석구석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가 낡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지보수의 베테랑이었지 산업용 오븐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점을요. 공장은 그들이 오븐에 들어가기 2시간 전 오븐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븐을 냉각하기 시작합니다. 에어컨을 틀거나 냉각 시스템을 작동한 게 아닌 그저 오븐 입구에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기에 적당히 식혀 작업을 끝내고 다시 오븐을 가동시킬 생각이었죠. 그렇게 2시간이 지나 직원이 입구 온도를 쟀을 땐 온도계가 4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뜨겁긴 해도 간단한 작업이기에 할만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두 정비공은 무전기와 안전모만 쓴 채 오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입구는 생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머리를 먼저 밀어넣고 어깨를 잔뜩 움츠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틈새였죠. 몸집이 작은 사람도 팔꿈치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협소했습니다. 이것은 빵을 굽는 기계이지 사람이 지나가도록 만든 공간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들은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집어넣었습니다. 벨트 위에 배를 대고 몸을 늘어뜨리자 머리가 천장에 닿을 것 같았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입구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팔꿈치로 바닥을 짚어가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들어간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무전기를 쥐고 대기하던 직원에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뜨겁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입구 온도가 40도였던 걸 확인했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 있었던 것이죠. 즉 선풍기의 바람이 닿는 맨 앞쪽에만 열이 빠진 상태였고 터널 안쪽은 달랐습니다. 23m 길이의 터널 중간부는 온도가 무려 100도였던 것이었죠. 끓는 물과 같은 온도였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타들어가는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피부에 닿는 금속 바닥과 벽은 이미 뜨거웠고 들이쉬는 공기 자체가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이 오븐은 후진 버튼이 없다는 것을요. 오직 생산 효율만을 위해 설계된 이 기계는 정지 버튼도 역방향 기능도 없습니다. 빵을 굽는데 후진이 필요한 이유는 없으니까요.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통과해야만 나올 수 있는 구조였죠. 두 사람은 지금 그 사실을 몸으로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즉 움직이지 못한 채로 100도의 터널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밖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던 직원들이 강제로 전원을 차단할 수도 없었죠. 벨트가 멈춰버린다면 그곳이 무덤이 되어버렸을 게 뻔했으니까요.
두 사람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통과해서 출구로 나오는 것. 컨베이어 벨트가 입구에서 출구까지 한 사이클을 도는 시간은 17분. 백도의 열기 안에서 17분을 버텨야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금속벽에 닿지 않으려 몸을 비틀었지만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밀착될 뿐이었죠. 팔꿈치로 짚은 바닥에선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무전기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끊기다 이어지다를 반복했고 그마저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17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출구 쪽에서 에릭슨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들어 쇠지렛대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끙끙거리며 끌어낸 그의 상태는 처참했죠. 그의 작업복은 살점과 함께 눌어붙어 있었고 보기 끔찍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밖으로 꺼내진 뒤 곧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갔던 데이비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5분 중간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100도의 5분 안에서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던 것이죠. 곧 소방관들이 도착해 5분 측면을 강제로 절단했습니다. 5분의 내부가 드러나는 순간 이미 데이비드는 그곳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에릭슨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전신 80% 이상의 화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이후 경찰들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 측은 두 사람이 오븐에 진입하기 전 내부 온도를 측정한 기록도 없었고 위험성 평가조차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 매뉴얼을 어긴 건 물론이고 애초에 그 매뉴얼을 꺼내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법정에선 공장 관계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두 정비공이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문 엔지니어 대신 내부 정비공을 투입한 것, 측면 패널을 분해해서 수리해야 하는 구조인데 그냥 사람을 오븐 안에 집어넣었던 것. 결국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공장은 373만 파운드의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사람을 구워 만드는 공장이라는 낙인이 찍힌 하베스타임은 이후 급격히 몰락하다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연매출 1,800억짜리 공장이 그날 아끼려 했던 건 두 사람의 목숨보다 전문 엔지니어를 부르는 비용과 냉각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사고는 언제일까요? 블랙레코드였습니다.